자, 홈 화면 위젯 편집으로 들어가서 설정, 하단에 가로 모드로 회전, 이걸 켜주면 짜잔! 세로 모드에서 세팅해 놓은 홈 화면의 배열이 가로 모드 비율에 알맞게 이제는 적용이 됩니다. 모든 홈 화면이 예쁘게 가지런히 내가 의도했던 대로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죠. Hi guys! 고나고이입니다. One UI 7이 정식 출시가 됐죠. 업데이트된 내용 갤럭시 S25를 통해서 사용해본 후기 오늘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또 평소에 제가 잘 쓰는 기능 몇 가지도 공유할게요. 우선 소감을 미리 말하자면 지금 애플 아이폰이 AI로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갤럭시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번에 반응 좋았던 AI 스마트폰 컨셉을 제대로 굳히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변경점들 그리고 AI 관련 업데이트된 기능들도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위젯 디자인은 솔직히 아이폰보다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번에 위젯 꾸미기 할 맛 제대로 나게 삼성 기본 앱 아이콘들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정면 교체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 갤러리의 경우는 크게 3가지 다른 스타일과 사이즈 중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단순 이미지가 아니라 표시할 이미지를 선택해서 스토리로 위젯 꾸미기도 할 수 있어요. 확실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위젯 꾸미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평소에 좀 더 부지런히 일상을 좀 많이 찍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많이 사진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제가 또 유난히 좋아하는 위젯은 캘린더, 카운트다운 하는 게 있어서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중요한 날의 경우 이렇게 위젯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이 캔버스 느낌이 나는 프레임인데 시계 위젯으로 하나 이렇게 꺼내두고 아래쪽에는 캘린더 카운트다운 위젯 하나 놓고 사용하는 기기의 배터리 상태 볼 수 있는 위젯도 하나 꺼내두고 그리고 샌프란 사는 친구랑 종종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서로의 시간 확인도 좀 저는 쉽게 할 수 있게 아예 이렇게 시계 위젯도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에서 저는 이름까지도 다 숨겨버렸습니다. 폴더 이름이나 앱 이름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어차피 애플리케이션은 아이콘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굳이 이름이 필요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써보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에 한몫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잠금 화면 위젯도 마찬가지로 소소하고 귀여운 변화들이 있어요. 시계 사이즈도 크게 했다가 작게 또 해보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이 잠금 화면을 좀 덜 지루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폰트 마음에 드는 거 이것저것 골라서 설정해두고 정말 말 그대로 이것저것 조합해서 사용을 해보다가 또 지겨워지면은 스타일 만들기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좀 심하게 귀여운 디자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 홈 화면은 우리가 매 순간 정말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저는 스타일을 바꿔주고 그러면 좀 새 폰 느낌도 나고 재밌는 것 같아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위젯 꾸미기 진짜 부지런히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주 많이 즐기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엔 나우바입니다. 나우바는 아이폰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 앱을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이 잠금 화면을 통해서 그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한 기능이죠. 여기에 몇 가지 제스처가 있어요. 여러 앱이 동시에 표시되고 있다면 하나씩 스와이프해서 앱을 전환할 수도 있고 짧게 탭하면 큰 화면으로 해당 앱이 켜지게 되고 꾹 하고 길게 누르면 선택한 앱을 지우기를 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나우바 설정에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설정에서는 나우바에 표시하고 싶은 것들을 켜고 끄고 이런 설정들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단뿐만 아니라 상단 나우바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동일하게 실행되고 있는 앱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 동일한 제스처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제로 정말 많이 쓰는 배달 앱, 지도 앱 같은 거는 여전히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이번엔 화면 위에서 스와이프해서 빠른 설정 창을 불러볼게요. 컨트롤들이 깔끔하게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됐고 각 그룹의 위치를 보기 편한 방식으로 내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하고 다르게 빠른 설정창을 스와이프하는 위치가 오른쪽, 가운데나 왼쪽에서 스와이프하게 되면 알림창 이렇게 따로 보기가 됐어요. 이것도 상단 설정으로 들어가서 옵션 변경 가능한데요. 함께 보기로 선택을 하게 되면 설정창과 알림들을 함께 보는 방식, 즉 기존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초반에 이 스와이프하는 위치가 딱 나뉘어져서 아무래도 좀 살짝 어색하긴 했는데 한번 적응하고 나니까 설정과 여러 알림들을 그냥 아예 나누어서 따로 보는 게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번엔 그냥 좀 귀여운 거, 모드 및 루틴 활용하고 있는 거 하나 공유할게요. 굿락을 통해 다양한 기능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문 인식으로 잠금 해제할 때 이렇게 엣지에 라이팅 효과 넣는 거, 나타나는 거, 이거 되게 재밌게 잘 쓰고 있어요. 먼저 지문 인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서 모드 및 루틴, 하단에 있는 루틴 탭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지문으로 잠금 해제할 때 무엇을 효과, 엣지 라이팅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마음에 드는 라이팅 효과로 커스텀을 합니다. 저는 마치 아이폰의 시리 UI처럼 이왕이면 좀 화려한 색상으로 하고 싶어서 프리즘을 선택을 했고요. 그럼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할 때마다 커스텀한 라이팅이 테두리에 반짝반짝 나타나는 효과를 아주 잠깐이나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루틴 하나는 배터리 관련한 건데 이미 여기에 프리셋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배터리 부족 알림 선택을 했고요. 직접 설정한 내용으로 잔량이 10%일 때마다 알림을 받게 넣어놨어요. 배터리 부족 보너구님 충전해주세요. 통화 녹음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모든 통화는 자동으로 녹음될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급하게 전화 받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전화인데도 녹음을 하는 걸 간혹 까먹기도 하고 또 통화 내용이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설정해서 그냥 아예 통화 자동 녹음을 켜놓고 또 녹음 후에는 알림이 표시되는 옵션도 켜놨습니다. 통화 녹음 후에 해당 통화 목록 선택 시 바로 통화 녹음 및 변환 텍스트 보기 옵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확인하기에 상당히 편해졌고 음성 재생과 텍스트 기록을 동시에 제공을 해주니까 실제로 중요한 업무 관련 대화 내용을 기록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변환 텍스트 보기 옵션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렵지 않게 통화 요약과 다음에 필요한 액션까지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ADAS에서 현재 비슷하게 통화 녹음과 텍스트 변환, 요약, 그리고 다음 통화 시에는 지난 통화에 대한 리마인드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통화를 통한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갤럭시가 이 부분을 흡수하고 스마트폰에서 관리하는 일정과 연동을 하면서 다음 스텝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리기 어시스트 하나 활용을 해볼게요.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엣지 패널을 우선 켜줍니다. 그런 다음 엣지 패널을 불러내보면 여기에 그리기 어시스트가 있죠. 실행하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저는 그림은 너무 못 그리니까 텍스트와 사진으로만 적극적으로 쓰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갤러리 위젯 스타일도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홈 화면 빈 공간에 사진 한 장 걸어두는 느낌으로 활용을 해도 좋고 또 인물 사진으로 스타일을 정해서 생성을 하면 이걸 그대로 스티커로 저장을 하면 또 재밌으니까 실제로 메시지 주고받을 때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비슷하게 삼성 키보드에서 이모티콘을 불러내고 여기서 AI 아이콘을 선택하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스티커들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서도 바로 새로운 스티커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텍스트 입력해서 나만의 스티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재밌고 또 바로 전송을 하고 자동 저장되니까 하나씩 쌓아 놓으면 추후에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도 편해서 잘 쓰게 되는 귀여운 기능 중 하나예요. 갤럭시 측면에 위치한 이 버튼은 카메라 실행하는 걸로 많이들 잘 쓰고 있죠. 이번엔 길게 눌러서 구글 제미나이 불러내는 것도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AI 버튼이라고도 말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유튜브를 볼 때 정말 잘 써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동영상을 뭐 재미삼아 시간 때우기 용으로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지만 레퍼런스 영상 찾기 위해서도 여러 영상을 이것저것 정말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럴 때 AI 버튼을 눌러서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 대해 물어보는 거죠. 간단히 내용 요약해줘, 아웃라인으로 만들어줘 등등 대강 내용을 파악하고 넘어가고 싶을 때 나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은 거의 무조건 모션이 포함되는 사진으로 촬영을 합니다. 아이폰에서는 라이브 사진, 갤럭시에서는 모션 포토로 찍어야 이후에 언제든 부메랑이든 슬로우 모션이든 혹은 원하지 않다면 모션 포토 끄기라도 내가 직접 선택 가능하니까 확실히 이렇게 해두면 활용의 여지가 많아서 좋더라고요. 아이폰 유저들에게는 익숙한 라이브 사진 촬영 후에 사용자가 직접 골라 대표 사진 만들기 하는 것처럼 갤럭시에서는 인물 사진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베스트 얼굴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간단히 사진을 싹 쓸어 올리기만 하면 이 사진에 적용 가능한 옵션들이 딱 뜨게 되는데 여기에 베스트 얼굴이 있죠. 4가지 옵션을 제공을 해주는데 더보기를 통해 내가 직접 원하는 베스트 얼굴 찾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동영상 오디오 지우개 기능,
이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필요한 상황에서 꼭 활용해 보셔야 돼요. 기가 막히게 음성 분석을 하고 파악된 소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간별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냥 간단하고 쉽게 되어 있어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저는 주로 오토로 적용해 사용하고 있어요. 적절히 필요한 소음은 줄여주고 또 중요한 음성은 알아서 살려주니까 이 기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완전 잘 쓰게 되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갤럭시도 아이폰도 둘 다 스마트폰의 테마는 AI로 잡고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현재 랩탑, PC 가릴 거 없이 모든 테크 브랜드에서 AI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아주 재밌어요. 그 와중에 갤럭시가 확실히 잘하고 있고 호평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컨셉을 이어가는 것 같아서 향후 행보가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계속 사용해보면서 재밌는 기능과 업데이트 있으면 또 꾸준히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guys!